금리 인하하면 네. 또 한 가지가 더 네. 있죠. 증권주. 네.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돈들이 들어오죠. 지금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기자회견도 했지만 주식 투자 빨리 해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주식 투자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증권업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서 증권사들이 또 이번에 그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의 수혜주예요. 네. 또 뭐 아시겠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있잖아요. 네. 근데 증권주는 원체 유명하죠. 고배당. 배당을 많이 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어느 업종보다 저는 이번 정권에 굉장한 수혜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주를 계속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의 시기가 오고 있다. 금리를 뭐 한 번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횟수의 문제이긴 하죠. 금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것이 수혜가 될 것이냐. 금리 인하의 수혜주, 고배당주, 자사주. 이거 또 금리 인하 수혜주인가요? 이제 네. 그 금리 인하하면 네. 또 한 가지가 더 네. 있죠. 증권주. 증권주. 네, 당연히 증권주 봐야 증권주가 되고요. 금리 인하 수혜주인가요? 금리 떨어지면 좋죠. 네. 왜냐하면 이제 네. 두 가지 효과가 있죠. 네.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돈들이 들어오죠. 그렇죠. 예금보다는. 네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 중에 하나가 채권 투자예요. 네. 그래서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게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값이 올라요. 예, 그래서 채권 평가익이 트레이딩 나니까. 부서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금리 떨어지면. 그게 꽤 크거든요. 대형사는. 그래서 그렇죠. 두 가지 효과로 좀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 정책이 주식시장으로 지금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기자회견도 했지만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단 하나예요. 그냥 주식 투자 빨리 해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부동산 하지 말고 빨리 주식 투자 하세요. 예. 요건데 주식 투자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증권업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세 가지 면에서 뭐 이렇게 금리 인하 수혜뿐만 아니라 이런 수혜를 같이 받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증권업의 본질은 그거잖아요. 그 증권업은 중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또 하나가 상담해 주는 거죠. 예, 뭐 사실 저도 뭐 유튜브에서 상담도 해드리지만 결국 M&A 같은 건 자문 서비스도 많이 하잖아요 대형사들이. 근데 이렇게 상법 개정이 되고 또 계속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되면 이런 자문 수수료가 미국도 자문 수수료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들이 그런 쪽에서 돈도 많이 벌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증권업종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증권사들이 또 이번에 그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의 수혜주예요. 네.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신영증권이죠. 그렇죠. 예. 신영이 51% 자사주를. 근데 만약에 자사주 의무 소각법이 통과되면 이 중에 일부는 없애버려야 돼요. 바로 소각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자사주를 또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혜가 예상되고 또 뭐 아시겠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있잖아요. 네. 근데 증권주는 원체 유명하죠. 고배당주. 배당을 많이 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어느 업종보다 저는 이번 정권에 굉장한 수혜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주를 계속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실 제일 그 관심 받았던 정책 관련주가 증권주랑 지주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근데 한 차례 좀 올랐다가 그죠? 네, 그거 좀 빠졌죠. 예, 좀 빠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오른 것을 그런 밸류를 정당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증권주는 네.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네네. PBR이 막 0.9배 이렇게 가지만 근데 이게 증권주가 옛날에 막 0.4배, 3배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뭐 맨날 박스피, 네, 그렇죠. 주식보다는 뭐 부동산 관심. 근데 물꼬를 터버렸는데 그러면 증권주가 지금 PBR이 0.9배, 8배인데 그럼 언제까지 한 배 이하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한 배가 열릴 거로 봐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어버렸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업사이드가 많다가 아니라 1년, 2년 후에 정말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코스피 4천 가고 뭐 임기 내에 만약 5천 간다면 증권주가 여기 있든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긴 세월로 본다면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언제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네. 트로이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증권주 뭐 무역 관련된 맞아요. 이런 옛날에 것들이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88년에 얘기, 네. 쌍팔년도 얘기 그렇죠? 그때 증권주 그때 증권에서 다니던 분들 정말 대박 났다가 주가 빠져가지고 또 네. 자사주 가지고 고생하고 많아요. 어쨌든 그런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그죠? 증권사가. 그리고 맞아요. 제가 기억나는 건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지만 예. 그 이게 찾아보니까 3조 현상 있을 때가 86년, 89년. 예, 비슷하네. 이때 증권주들 자고 일어나면 다 상한가 갈 때거든요. 맞아요. 그 코스피가 5배 갈 때거든요. 예. 200에서 1000포인트 갈 때. 예. 그때 3조 현상.
예, 근데 지금도 거의 3자 현상의 기조가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거기다 정부 정책까지 받쳐주니까 그렇죠. 증권업은 저는 주도주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증권자만 붙으면 그때 뭐 정말 막 갔었죠. 그냥 갔었죠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지금은 그때하고 조금 결은 다른 예. 게 실제로 영업을 잘 하느냐 그 전에 그죠? 예. 이런 거와 함께 몸집을 얼마나 키워가지고죠. 맞습니다. 네, 얼마나 이렇게 소위 이제 우리도 뭐 글로벌 IB 같은 거죠. 뭐 예. 2조 3조 키워야 이제 업무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게 하여튼 주로 대형사잖아요, 네. 그죠? 뭐 미래에셋이나 뭐 한국이나 그죠? 이런 쪽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쪽. 근데 자사주 비중 높다고 예를 들면 자사주 비중 제일 높은 거는 자료 준 거 신영인데 신영 대신이나 이런 데는 워낙 뭐 배당도 높지만 네. 신영증권 자사주 비중 제일 높다고 얘가 탑픽이냐? 그때 그거는 한번 아니죠. 그러니까 예. 급등을 한번 하긴 예. 했었는데 그죠? 근데 이건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예. 신용은 거래량도 없고. 네. 근데 저도 증권주를 만약에 선택하신다면 네. 대형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하셔야지. 네. 그래야 개인 투자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예. 중소형사나 이런 이제 신용증권 너무 지금 최근에 변동성 크니까. 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저는 좀 장기 투자가 낫지 않나. 네. 짧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로직 자체가 증권주가 이제 이런 자본시장의 개편, 증권시장의 활성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사실은 은행 업무, 뭐 금융 업무 이런 것도 확산됐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런 차원을 봐야지 무조건 자사주 많은 걸로만 접근하게 되면 하나의 그거는 보너스가 죠. 그러니까 예, 그건 또 노이즈가 있을 네. 그 기준으로 하면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배당도 많이 주죠. 그 전에 옛날에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대신증권이 제일 많이 줬는데 네. 이제 주가 좀 올라서 배당 수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올 초에 증권주 봤을 때 대신증권이 배당 수익률이 한 7, 8% 나왔었어요. 네, 네. 주가 2배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4%인데 사실 4%도 다른 회사랑 비교하면 낮은 건 그렇죠. 아닌데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배당 네. 수익률이 떨어진 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배당 수익률이 꾸준히 나오는 업종이고 뭐 이것만 우리가 보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좀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삼성증권도 많이 하고 근데 증권주를 배당주로 볼 때는 하나 고민이 있더라. 배당 많이 줘요. 근데 네. 연말에 이제 배당주로 사고 나면 연초에 또 오른 것 맞고 확 밀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쌀 때 사야죠 항상.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그렇구나. 배당 주기 전에 사시면 배당락 맞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그래 고배당주는 4월부터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심 없을 때. 그 기대감으로 배당 받기 전에 오를 때 사실은 좀 팔고 싶으면 파는 게 맞다.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는 배당 보고 거예요. 사가지고 연초에 파는 거는 이리 벌고 저리 까지는 근데 거니까. 결론은 그 배당락이 있더라도 네. 대부분 다 회복합니다 또. 이후에 그 주가는. 네. 그래서 배당 받고 그렇게 또 근데 이제 저는 뭐 배당만 꼭 보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네네.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번데기 앞에 주름 잡으면 안 되지만 요즘 증권주 볼 때는 또 어쨌든 해외 투자 비중 포션이 많은데 왜냐하면 사실은 국내는 수수료를 전처럼 사실 증권사들이 받기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리 깎아주고 저리 깎아주는데 해외 투자는 사실 수수료를 그래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 많이 하는 곳 예를 들면 뭐 그 해외 투자 많이 하는데 미래에셋증권이죠. 키움이 원래 제일 많이 했고 그죠. 지금 미래에셋 그죠. 미래에셋 많이 해외 투자 많이 그렇죠. 해놨죠. 미래에셋 가고 이제 그런 쪽으로 증권사를 이제 바라보면 약간 뭐 어떤 그 테마성 이런 걸로 뭐 10%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게 아닌 뭔가 좀 소위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네. 그죠. 장기적으로 봐도 있을 수 맞습니다. 있다. 그런 말씀을 증권주를 해주셨고요. 배당주 얘기하신 길에 그러면 이제 배당주 증권주를 포함해서 배당주 투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벌써 9월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사실 고배당주들이요 최근에 좀 인기가 없어요. 좀 시들시들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정부 정책이 우리가 기대는 이만큼인데 최근에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약간 후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도 막 35% 이러니까 그럼 과연 배당 하겠냐 그러니까요. 이래서 좀 빠졌는데 대통령이 어쨌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고 세율 20%대도 좀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아마 11월에 통과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소외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수혜주인데 보통 금리 인하면 배당주들이 또 수혜를 좀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저는 주목할 필요는 있다. 근데 고배당주들은 많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몇 개 뽑아왔지만 어쨌든 이제 고배당주들 중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좀 배제하시고 네. 이런 이제 기업들 중에서 차트 한번 보셔가지고 네. 주가가 좀 많이 못 오른 것 같다. 그리고 특히 또 좋은 거 중에 저는 공기업도 좋아요. 왜냐하면 공기업은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이거를 밸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KTNG는 예, 뭐 KTNG나 뭐 강원랜드, KT 요새 KT는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지만, 네. 그러나 뭐 극복하지 않을까 좀 싶긴 하고 예. 그래서 약간 컨셉을 또 공기업 위주로 잡는 것도 예. 공기업은 확실히 배당은 주거든요. 그렇죠. 예, 정부 정책에 또 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차트를 보시면 좀 많이 눌려 있어요. 예. 소위 한참 좋았다가 확 눌려 있으니까 11호를 생각하시고 한번 좀 바라보는 것도 저는 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배당주 자료는 주셨는데 이게 화면에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보면 레드캡투어가 굉장히 배당 수익률이 예. 좋네요. 근데 저거는 이제 작년에 많이 줬는데 맞아요. 올해도 준다면 보장은 못해요. 그거는 그래서 예. 정말 맞는 말씀이 예. 지속적으로 스테디하게 주는 게 중요해, 그죠? 예, 그걸 좀 확인하시죠. 작년에 배당 대박이었어. 올해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맞습니다. 무슨 뭐 특별히 있을 수도 예. 있고, 그죠? 그래서 꾸준히 주는 것들을 보는 게 예전에 보면 증권주라든지 옛날 뭐 S5일이라든지 옛날에 율천화학 뭐 이런 거 그죠? 꾸준하게 주던 거를 봐야 되는 거고 뽑아주신 것 가운데서는 현대차 EUB, 현대차는 사실은 꾸준하죠. 네. 예, 현대차 자체로도 배당주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한 5% 배당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주니까 더 주고, 네, 더 주죠. 거래도 그렇고 우선주 살 때는 현대차는 항상 EUB를 사야 돼요. EUB가 거래가 좀 많아요. 맞아요, EUB 있고, 네.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공기업 쪽으로 보면 아까처럼 뭐 기업은행도 들어가죠. 강원랜드 이런 쪽도. 네. 자, 저금리 시대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며 무엇을 볼 것인가? 에라스증권 염승환 이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 MTN 투자학교. 기술적 분석, 실전 투자는 MTN 투자학교. 투자 기법. 나도 만들 수 있을까? MTN 투자학교. 해외 투자 혼자는 힘들어. MTN 투자학교. AI를 활용한 실전 투자 교육까지 책임집니다. MTN 투자학교. 실전 투자 종합반 2기 많은 신청 바랍니다.